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률행위의 다른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법률행위는 다른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신탁행위, 그 다음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입니다. 민법 강의 교과서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란 예컨대 매매계약을 하면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같은 급부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채권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음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처럼 직접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물권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처분행위로 직접 권리 변동이 일어나므로 처분행위자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 권한을 제3자에게 수권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 권한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처분 권한을 제3자에게 수권하더라도 소유자의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처분 행위를 하라고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수여한 본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분 수권입니다. 권리를 처분할 권한을 누구에게 수여한 것입니다. 이 판례를 좀 보시면요, 양도담보에서 처분 정산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자에게 담보 목적인 구분 건물의 분양권을 준 것도 처분 수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권에서 양도담보 처분정산 방법 이거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처분정산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판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분수권의 이것도 지금 이 판례 교과서에 소개된 판례인데요. 판례를 자세히 지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 대금 중 일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와 건축업자 사이에는 이 계약 당시 건축업자가 담보물인 위 주택을 타에 분양하고 그 분양 대금 중 일부로 매매 대금을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간매기표는 중간에 지금 내용이 생략됐습니다. 채무자인 건축업자가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타에 처분한 대가로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특약이 쌍방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양도담보를 먼저 이해가 되셔야만 이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고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판례를 보시면요, 처분 수권은 무인행위인가입니다. 무인행위가 뭔가 하면요, 원인행위가 선행하는 원인행위가 있는데 그 원인행위가
실효가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었으면은 그 원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행위, 후행하는 다른 행위도 무효인가 아니면 후행 행위는 원인 행위가 실효되더라도 후행 행위는 유효한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처분수권은 무인행위인가입니다. 처분수권이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처분할 권한을 누군가에게 수여했는데 그 처분수권이 실효가 되면은 그 처분수권의 처분수권을 바탕으로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후행한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가 아니면 유효가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처분수권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면은 그 후행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면은 유인행위, 처분수권은 실효가 되더라도 그 처분수권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면 무인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대리권 수요와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직 그런데 대리행위를 안 들어갔고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권리를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여 수권을 받은 자가 처분행위를 한 후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처분행위는 유효한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자세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판례의 취지가 대법원 판례 98-14-818 판례의 취지가 처분행위인 원인행위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그 사이에 피수권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보는 판례입니다. 피수권자는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권행위를 준 사람이 본인이고 피수권자가 그러한 수권행위를 받아가지고 처분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처분 수권은 무인행위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판례 취지가 처분행위인 원인행위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그 사이에 피수권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으로 보면은 처분수권은 무인행위라는 겁니다. 수권행위에 관한 문제는 뒤에 대리행위와 유임에서 다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이트보드를 쓰려다가 화이트보드가 이게 약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화이트보드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쓰게 되면은 제가 그 화이트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또 종료했다가 하다 보면은 영상이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집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편집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이전 영상에는 쓰다가 또 이번에는 안 씁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써야죠. 우선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출연행위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비출연행위가 됩니다. 출연행위는 다시 매매처럼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도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유상행위이고, 증여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상행위입니다. 유상행위, 무상행위 요거는 채권법에 가서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출연행위에는 그 출연을 정당화시키는 일정한 법률적인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이 출연의 조건 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인행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인행위입니다. 출연행위를 유인으로 할 것인지 무인으로 할 것인지는 법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하는가 문제입니다.
유인행위라면 매매계약이 유인행위라면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복귀하고 무인행위라면 자동으로 복귀가 안됩니다. 이거는 물권법에 가서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에서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